가을의 강화도, 갯벌을 붉게 뒤덮은 이 식물 이름이 뭘까요? 바로 나문재입니다. 염생식물 중 하나로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죠. 그런데 강화도 사람들은 이걸 경징이 풀이라고 부릅니다. 경징이 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슬픈 이름이 붙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636년 12월, 조선은 지금으로 치면 국가적 재난을 맞이합니다. 청나라가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략한 것이죠.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침입을 예상 못했던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정묘호란이라는 전쟁을 이미 겪었거든요. 그때도 조정은 수도를 비우고 인조와 신하들이 강화도로 피신해 청나라와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쓰려 했습니다. 강화도로 가자. 하지만 청나라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선보다 한 수 앞서 강화도로 가는 길을 미리 차단합니다. 이때 조선 조정은 왕실 가족들 세자빈, 세손, 복림대군 등을 먼저 강화도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경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경징은 자신이 지켜야 할 왕실 가족보다 자기 가족과 재산부터 챙깁니다. 심지어 그런 와중에도 술을 마시며 태평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 정말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었던 걸까? 그런 사이 청나라군은 빠르게 준비를 마칩니다. 청나라는 바다를 건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화도를 넘기 위해 수많은 배를 만들어 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명나라 출신 기술자입니다. 청나라는 명나라 사람들을 부려 배를 만들고 그 재료는 조선에서 강제로 가져갑니다. 조선 백성의 집, 배, 나무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나라군은 강화해협을 건너려 합니다. 아니, 진짜 바다를 건너려는 거야? 맞습니다. 청나라군은 조수간만에 차가 큰 시간대를 노려 순식간에 강화해협을 건넙니다. 심지어 명나라에서 빼앗은 최신 대포, 홍위포로 조선 수비군을 공격합니다. 그때서야 김경징은 술에서 깨어나 전장으로 나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강화해협의 빠른 물살과 좁은 수로에 막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결국 강화도는 함락되고 맙니다. 세자빈, 복림대군, 세손 모두 포로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청나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군의 손에 죽지 않으려 바다에 몸을 던진 여성들, 그 비명 속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김경징. 이 모든 책임을 묵묵히 떠안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분노는 오늘날까지 강화도에 남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붉게 피어나는 나문재를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건 경징이 풀이다. 그 이름에는 단지 한 장수의 무능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지 못한 나라의 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남아있네요. 지금 우리는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 총칼 대신 정보와 외교, 판단력으로요. 역사는 반복되진 않아도 잊은 자에겐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